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홍성진입니다. 자, 뉴욕 증시 노동절 휴장으로 아직 9월장에 문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폭풍 전야의 느낌이 강합니다. 관세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인도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인도에 오픈 AI가 앞으로 투자 계획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형 데이터 센터 설립을 인도에서 추진 중이라는 보도들이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도와 또 파트너십을 계속 맺고 싶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오늘장 투심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같이 관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 하루 쉬어가는 만큼 오늘은 또 특집 코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오늘은 유럽 증시 상황을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초록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상승해 준 모습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7% 올라줬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또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0.2% 올라줬는데요. 특히 방산주와 제약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견인해준 모습이었고요.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유럽 최대 탄약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라인메탈이 3% 급등했고요. 또 제약주 가운데서는 노보노디스크가 1.8%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주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의 갈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도에 거듭 압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세 폐지를 인도가 제안을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관세를 없앨 거면은 수십 년 전에 없앴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 한때는 둘이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뭐 앙숙이나 다름이 없는 모습이죠.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입니다. 라가르드 총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지금 지속될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또 연준의 신뢰도 저하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의 입지가 최근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라가르드 총재라도 쓴소리를 내서 다행이지 않나 싶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미지수일 듯하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금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입니다. 달러 약세에도 금 가격은 계속 헐헐 날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4,000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 중입니다. 최근 금 가격이 3,500달러마저 돌파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오르고 결국 4,000달러마저 터치할 걸로 이제 전망 중인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죠. 우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입니다.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자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중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3,500달러 정도니까 앞으로 20% 정도는 더 오를 거라고 전망 중인 거죠. 투자 전략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렇게 외신들이 주목했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고 최근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9월에는 약세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걸까요? 김현사 아나운서와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우리는 이미 시작했지만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 하루를 맞아서 잠시 쉬어갑니다. 흔히들 9월은 전통적인 미국 뉴욕 증시의 약세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9월도 정말 똑같은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지난 추위와 함께 이번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함께 짚어보시죠. 지난 10년간 추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10년간 추이를 비교했을 때 9월이 전통적으로 S&P 500 지수의 하락을 견인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1월 그리고 12월까지니까요. 9월만 유일하게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30년 동안의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도 S&P 500 지수가 9월 평균적으로 0.7%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또 5년 중에서 최근 5년 중에서 4개년의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월간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만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만 봤을 때 9월은 하락장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올해 9월은 어떤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왜 전통적으로 9월에만 하락을 했던 걸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유로 거론되는 건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름 이후에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회복하면서 9월에는 포트폴리오의 전면적인 재편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월가의 분석인데요. 여름 이후 그리고 휴가를 갔다가 온 이후에 휴가철이 한 차례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9월은 이 모든 계획들이 혼재된 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를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9월에는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올해 9월 특히나 가장 주요하게 거론되는 게 FOMC죠. 이 전부터 9월의 초입부터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9월 5일 8월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연준의 FOMC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 데이터다라는 점의 시작은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 자체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자체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을 겨우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개월 연속해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된 고용 부진이라는 타이틀이 월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10만 명 아래의 데이터가 쏟아진다면 계속해서 미국 전체가 고용 부진을 휩싸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의 고용 데이터 정말 중요할 테지만 이때의 데이터 이후에도 10일부터 11일에는 8월의 PPI 그리고 CPI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물가 지수까지 보고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큰 만큼 두 가지 데이터 조금 더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물가 지수 한번 비교해 보시죠. 7월의 PPI와 CPI의 흐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관세가 유발하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PPI가 CPI로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의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7월에는 일단 전가가 되진 않았습니다. PPI는 고개를 들긴 했지만 CPI는 그대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하지만 이게 8월에는 좀 꺾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가 지표까지 함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대망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확률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만큼 높아져 있는지는 잠시 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건들 수 있는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속보치는 예상 외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확정치까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얼만큼 시장이 집계를 하고 있을까를 볼 때 사람들은 모두 CME 페드워치를 주목하곤 합니다. 그럼 현 시점 9월 1일 기점으로 금리 인하의 확률은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 4bp, 4.5bp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은 86.4%로 상당 부분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물가지수와 함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PC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왔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근원 PC는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올리곤 했습니다. 여기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GDP 성장률 자체는 약간 상향이 됐죠. 이 부분도 이번 달 일정 안에서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미 높아져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죠. 9월에 초입 시작이 되자마자 고개를 다시금 들었던 AI 버블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딥시크 쇼크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알리바바가 자체적인 AI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20 칩에 대한 수출,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TSMC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자체적으로도 화웨이 칩 자체적으로도 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발판이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알리바바는 지난 장세 10% 넘는 상승을 가져갔죠. 델 테크놀로지나 델테크놀로지 그리고 다른 여타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던 것과는 정말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AI 버블론부터 금리 인하까지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하루 쉬어갔을 때 미리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관계로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유망주를 한번 네. 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예. 지금 보니까 유튜브나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당장 팔고 나와라, 현금 100% 가지고 있어라, 그런 큰 얘기들이- 조정이 온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맞습니다. 들으셨죠. 예. 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유망주가 뭐가 있을까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 든든합니다. 이게 대표님이 또 직접 꼽으신 종목들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기준들로 혹시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 또 낙폭 과대주, 예. 그다음에 그런데도 실적 호전이 또 있어서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라든지 지금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예. 그런 경기 무관한 방어주 예. 성격의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유망주들 이제 7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노보노디스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꼽아 주셨을까요? 지난주에 그 일라이 릴리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쪽에서 오르고 글리프론이라는 그 약품에 대해서 임상 3상이 성공하면서 이제 FDA의 승인도 이제 임박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예, 보이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전부 비만 치료제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들인데 예. 서로 이슈를 가지고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노보노디스크는 그대로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반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심혈관 예방에 있어서 일라이 릴리보다 뛰어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이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57%나 감소시켰다 이런 예. 결과가 나왔다 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보면 마운자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72주 투여 심상에서 체중이 최대 22%까지 줄어들었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문제는 뭐냐면 덴마크 최고의 뭐 비만 치료제 기업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약가 인하를 압박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었죠. 한 달에 거의 $1,000에 제공되는 오젬픽하고 위고비를 $499에 제공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반토막 나니까 역시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510조가 증발했다 지금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매출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을 하면서 CEO도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비만 치료제 양대 기업인 일라이릴리와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덴마크의 대표적인 제약사이기도 하고 덴마크 전체 GDP를 능가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상당하네요. 낙폭 과대 종목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낙폭 과대 종목은 절대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습니다. 중장기 시점에서 보셔야 되고 네. 이제 저점에 잡아놓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한번 이 주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점이 148달러입니다. 148달러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도 아닙니다. 45달러 저점을 찍고 나서 예. 지금 현재 주가는 5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해서 모아 놓으신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고 본다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80달러 정도 80달러. 예,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의 전성기가 온다고 하면 100달러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지금 5년 이내 미국 전체 인구의 지금 뭐 3명 중 한 명이 비만으로 될 수 예, 있다. 그런 치료가 얘기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비만 치료제의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전성 시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네. 다만 주가가 낙폭 과대니까 지금은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낙폭 과대주는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는다.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를 꼽아주셨어요.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그랬던 기업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월가 거물들이 또 선택을 하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과거에 전임 CEO가 예. 뉴욕 그 백주 대낮의 뉴욕 도로 한복판에서 총기로 예. 사망하는 그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강보험이 전 국민한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고 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건강보험 관련 기업에서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을 받는 규모가 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독점적인 기업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탈도 많고 말도 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기존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 또 자회사의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관련해서 예. 지금 의료비 지급 방식까지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워렌 버핏은 2분기에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주를 503만 주를 신규로 매수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빅숏의 투자자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헤지 펀드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거물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역시 낙폭 과대. 네, 낙폭 관점일까요? 과대고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건 좋은데 워렌 버핏은 중장기 투자자고 절대 그렇죠. 단기간에 급등하는 예, 종목을 맞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가치주의 뭐 아버지라고 하죠. 예. 가치주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의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30달러가 신고가였는데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23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실 거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 미국의 뭐 그 헬스케어 건강보험 이 제도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네. 그 수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이 7개여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템퍼스 AI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일까요? 상반기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그 5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지금 AI 회사 페이지를 뭐 8,125만 달러 인수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의료 AI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매출이 뭐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6%나 증가했고요. 예. EPS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끝났고 유전체 사업 매출도 115%. 그래서 올해 매출 전망도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망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AI 솔루션 시장 내에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네. 85달러가 고점인데요.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75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주봉 차트상으로 본다면 91달러가 이제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네.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를 뭐 1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높여 잡는 투자은행들이 늘어나고 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고가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템파스 AI를 세 번째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서클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IPO 당시에는 좀 반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예. 비트코인은 지금 고점에서 지금 이거 떨어지는 모습 11만 달러까지 좀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서클인데 그래서 단기간에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하락한 요인은 뭐냐면 서클의 제레미 엘라이어 CEO가 서클 주식 35만 8천 주를 지난주에 매도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 예. 신규 상장하고 나서 298달러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130달러 선에 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하락했는데 지금 그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25에서 130달러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예. 목표가는 180에서 20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또 보고 계시네요. 예, 서클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코어위브 다섯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관련주로 또 초신성처럼 등장했던 기업이죠.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사실 엔비디아 H20가 이제 칩이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나 뭐 알리바바를 통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AI 거품론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코어비브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기술을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 및 인터페이스 기반에서 인공지능 트렌드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나가다가 낙폭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락업 해제가 예, 된다는 그 것 이슈가 때문에 있었죠. 예.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요. 187달러 고점 찍고 8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100달러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앞으로의 지금 시장 전망이나 이런 쪽을 보더라도 2분기 매출이 뭐 크게 상회했고 전년 대비해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라는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180달러까지 잡는 지금 투자은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고점이 107달러 정도의 형성이 돼 있기, 187달러 정도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잡으신다면 뭐 저는 15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을 두 개 더 볼까 하는데요. 자, 여섯 번째 종목은 로켓랩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기업 유명하죠. 사실
주변에서도 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주 개발 쪽에 집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로켓랩이 그동안 좀 잘 가다가 한번 주춤했던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였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틀어지면서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예. 되고 있고요. 스페이스X가 물론 위성 발사 성공을 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고 우주 개발 쪽에서 앞서 있는 기업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2,390만 달러의 보조금을 최근에 로켓랩에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우주 개발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돋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주가의 신고가는 이제 53달러 정도였고요. 네. 40달러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8달러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약간 밀렸다가 다시 양봉을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5달러에서 50달러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신고가 돌파해서 저는 목표가를 사실 신고가 돌파하면 목표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렇죠. 60달러, 70달러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켓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뉴몬트를 꼽아주셨는데 세계 최대 금광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네.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뉴몬트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세계 최대 금 생산량 1위의 채굴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채굴 기업 중에 유일하게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9년에 캐나다 광산 기업인 골드코프를 인수한 이후에 글로벌 금 생산량 1위가 됐는데 네. 최근에 대대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온스당 300달러 비용 절감을 목표로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예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핵심 자산 같은 거를 매각을 하고 인력 감축, 부채 비율 축소 같은 쪽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도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 또 금리 인하라든지 앞으로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금이 연말까지 4,000달러 넘어간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말 그 장기 투자에서 나는 이 매일매일 시장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래도록 묻어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 관련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는 110달러까지도 네. 목표가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공략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유망주 7개를 꼽아주셨는데 궁금한 게 혹시 최애주가 있을까요? 이 7종목 가운데? 글쎄요. 저는 이제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 저는 낙폭과대주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낙폭과대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주가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고른다고 하면 템퍼스 AI나 로켓랩을 고르고 싶은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